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3월 5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식 기초특강, 주식 스탑로스 사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첨부해서 드릴 테니까 공부하실 분들은 이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이 끝나면 추가적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선물 매매를 한 것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수와 매도가 팽팽하게 움직임이 비슷비슷하죠. 지금 매수가 지금 보면 매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고요. 매도가 6개인데 시장의 움직임이 아침에 움직임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쭉 뺐다가 오후에 올라와서 이렇게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십자 모양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죠?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이제 많이 줄어든 상황이지만은 종목의 움직임이 조금 과격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움직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이 났을 때 꼭 챙겨야 된다는 거,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는 미국장이 빠졌을 때는 선물이 이제 아침에 갭으로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갭으로 떠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물론 주식을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선물을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으로 올라온 종목 4종목이 올라왔고요. 철강주가 몇 개 보이고, 그 다음에 듀오백, 그 다음에 윤석열 관련한 종목도 몇 개 보이니까 같이 한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주가 자, 한국주강부터 한번 보죠. 자, 한국주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움직임이 없는 종목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한번 철강가 급등을 한다고 그럴 때 그때 한번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는데 지금 딱 시작이 되면서 바로 상한가가 붙어버렸죠. 그죠? 뉴스는 없어요. 뉴스는 없고 그 다음에 철강 가격이 뭐 상승을 했다 뭐 그 정도 이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매집된 종목입니다. 그죠? 매집돼가지고 올라온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며칠 동안에 거의 거래량이 없이, 그리고 그 다음에 올렸다가 다 뺐죠. 그죠? 올렸다가 뺐는데 지금 시작을 하면서 동시에 1925원 상한가에 딱 붙여놓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딱 이 정도인 거 보면 우리가 이제 조막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매집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관련된 거고요. 내일 아침에 어떻게 움직임 나오는지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이제 포스코 관련한 종목들이 전부 다 상한가를 간 다음이기 때문에 아마 이슈가 좀 먹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자, KCC건설. KCC건설도 특별한 이슈가 지금 없는 상황인데 지금 장이 끝난 다음에 약 2670억짜리 최근 매출 대비해서 16.27% 규모의 공급계약 체결 공시가 떴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택 재개발 사업 정비 뉴스가 있죠. 대흥이고요. 예, 그래서 2672억짜리 건설 관련돼 있는 이슈가 떴고요. 그 뉴스 뜨자마자 상한가 갔고, 요런 이슈는 단발이겠죠. 예, 요런 이슈는 단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CC 건설은 계속 빠지다가 지금 요걸로 해가지고 내일 상한가 9170원이면은 꽤 높게 뜨겠네요. 9170원은 요 정도 움직임, 요 이상에서 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더 올라가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펜엔터테인먼트 한번 보겠습니다. 펜엔터테인먼트는 지금 윤석열 관련한 종목이고요. 그죠? 윤석열 관련한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을 하면서 지금 윤석열 관련된 테마들이 지금 4개인가 5개가 지금 상한가에 가 있고요. 뭐 오늘 많이 올랐죠. 펜엔터테인먼트도 장중에 움직임이 싹 보였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침부터 상승을 했고요. 예, 아침부터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오후장에 점심때도 지금 상승을 많이 했는데 올라온 만큼 다시 하락을 해가지고 오후장에 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했는데 요거 지금 윤석열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슈가 나왔는데 최대주주 박영석 35만 주를 갖다가 매도를 했다는 뉴스가 떴네요. 예, 여기에 보면 대주주가 매도를 했나요? 펜엔터테인먼트 주요 주식
예, 35만 주를 갖다가 매도를 했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뭐인데, 보통 이렇게 대주주가 매도를 하게 되면 밀리죠. 그런데 안 밀렸어요. 상한가를 치고, 그 다음에 바로 올라왔는데, 이 뉴스가 뜨기 전에 나온 뉴스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지금,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4시 30분, 20분에서 30분 사이에 무슨 뉴스가 떠가지고 지금 상한가를 붙였거든요. 상한가를 붙인 다음에 계속 움직임이 나오는 거니까 요거는 계속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윤석열 관련한 종목이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일 혹시나 이게 M&A랑 관련돼 있나? 지분 매도가 그거랑 관련이 있는지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뭔가 모르는 뭐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순히 윤석열 관련한 테마로 해서 올라온 건 아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금강철강. 자, 금강철강은 오늘 확 올라왔다가 빠진 거는 포스코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도 포스코 관련한 종목이라고, 예,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 리튬 소금 호수인가요? 예, 그거 관련돼서 지금, 아침에 올랐다가 오후장에 빠졌는데, 시간으로 지금 상한가를 갔어요. 4470, 4465, 45, 44분, 마지막에 이제 상한가가 붙었거든요. 4825로. 근데, 뭐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뉴스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보면은 뉴스도 없고 뭐 철강 관련한 종목이라는 것뿐이 그 다음에 포스코에서 열연 코일을 공급받아 가지고 가공 및 판매를 한다는 거. 그래서 지금 리튬 소금 호수요? 예, 그 관련돼 있는 이슈로 해서 움직임 나왔다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금강철강은 내일도 한번 지켜보세요. 지금 윗꼬리를 달고 빠졌다가 지금 4,825원, 4,825원이 꽤 높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4825면은 이만큼에서 떨어진 거에 상당량을 복구를 해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 내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주강이랑 금강철강이랑 같이 물려가지고 움직임이 나오면 또 철강 관련한 종목들, 저가철강주들 같이 이슈가 돼서 움직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거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성호전자. 성호전자는 특별한 뉴스가 없습니다. 성호전자는 특별한 뉴스가 없고 그랬는데 지금 처음에 시작은 별 움직임이 없다가 지금 1945원에 갑자기 들어갔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뉴스가 안 나와 있지만은 성호전자가 태양광 시장에 진출한다는 뉴스가 뜬 다음에 바로 상한가가 붙어버렸습니다. 상한가가 붙고 그 다음에 상한가가 유지를 하고 있는데 내일 있죠. 예, 지금 1945원이면은 요 정도인데 내일 성호전자는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업, 보통 회사가 어떤 특정한 사업을 갖다가 새로 진출을 할 때면 관련돼 있는 종목이 좀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호전자도 태양광 산업 진출한다는 이 이슈는 좀 크게 먹힐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가장 좀 잘 지켜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리더스 기술 투자. 자, 리더스 기술 투자. 아까 제가 또 설명을 해드렸지만, 리더스 기술 투자 같은 경우도, AT세미콘이 리더스 기술 투자에, 지분을 갖다가 290억에 매입을 했다고 그랬죠. 그 뉴스가 떴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으로 올라온 것도 지금, 아마 1200원대까지 올라갔다 떨어진 것 같아요. 예, 쭉 올라갔다 빠졌는데 M&A 건으로 해가지고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 제가 뉴스를 쭉 보니까 이제 단순 투자로 해가지고 지분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분이 지금 20% 그죠? 20.67%까지 지분이 늘었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거고 그 다음에 최대주주 그죠? 최대주주로 지금 올라온 겁니다. 요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AT세미콘. AT세미콘은 상장되어 있는 회사죠. 그죠? 예, AT세미콘이 지금 상장되어 있는 회사인데, 얘가 이런 회사에 돈이 이렇게 많아요? 그죠? 720원짜리인데, 이런 회사가, 글쎄,
시가총액이 AT세미콘이 시가총액이 989억이고 그 다음에 리더스 기술투자가 시가총액이 924억인데 여기서 26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리더스 기술투자에 그 지분을 매입했다. 뭐 저는 뭐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이슈가 나왔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최대주주 리더스 기술투자의 최대주주는 AT세미콘, 그렇죠. AT세미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KCTC 쿠팡 관련한 종목이죠. 예, 쿠팡 관련한 종목. 쿠팡이 이르면 11일 미국에 상장 예정이고요. 쿠팡, KCTC, 동방. 뭐 이 두 종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죠? HLB 미래생명자원. 그죠? 예, 미래생명자원. 요것도 같이 봐야 되는데, 미래생명자원은 쿠팡 관련한 종목으로 이제 안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쵸?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농업 관련한 종목들로 움직임이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쿠팡 관련한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KCTC만 쿠팡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오니까, 내일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동방까지 같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듀오백은 의자 만드는 회사죠. 예전에도 한번 쭉 움직임 나오는데, 듀오백이, 이재명 테마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재명 테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금 만주를 한꺼번에 사면서 올라왔는데, 그냥 단발 그 이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e스포츠 쪽을 갖다가 그러니까 권장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재명 테마로 들어가 있는데, 뭐 저는 이재명 테마로 보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듀오백이 인테리어 사업 진출을 갖다가 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쵸? 요 이슈도 있네요. 예, 인테리어 테마, 인테리어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뉴스가 지금 4시 8분에 떴거든요. 뭐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듀오백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장중에 어제 나온 뉴스네요. 어제 나온 뉴스에 지금 오늘 주가가 뭐 움직인다는 건 좀 그렇고, 어쨌든 어제 그 인테리어 시장 진출한다는 뉴스가 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V인베스트. 자, SV인베스트는 예, 이뮨매드 관련한 종목인데, 이뮨매드 말고요. 올리패스라는 회사가 있나봐요. 그죠? 올리패스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좀 잘 됐다는 얘기가 지금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그것 때문에 올라온 것 같은데 완전히 죽어버렸거든요. 완전히 죽었다가 지금 올리패스 관련돼 있는 뉴스가 뜬 다음에 좀씩 거래가 터지다가 4830, 490까지 올라갔다 왔어요. 450, 거의 45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살짝 빠졌는데, 올리패스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슈가, 관련되어 있는 뉴스가 하나 뜬 다음에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빠지다가 좀씩 올라오긴 하는데, 조금 약하죠. 예,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뭐, 움직이기에는 좀 약할 정도, 예,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성정보는 IT 회사죠. 네트워크 설계, 구축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가 이제 인성정보는 보통 비트컴퓨터랑 해서가지고 보통 우리가 이제 US 관련한 테마라고 보는데, 오늘은 아무런 이슈 없어요. 뉴스도 없고, 이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냥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 낙폭과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낙폭과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폭과대 종목의 기술적 반등. 이러면 끝나요. 이런 종목은, 저점에서 올라온 종목은 낙폭과대의 기술적 반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러시스 헬스케어. 자, 필러시스 헬스케어는, 지난해 실적을 갖다가 발표를 했고요. 매출액이 250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75억. 흑자전환입니다. 1.8억으로 흑자전환. 그냥 패스하셔도 될 것 같죠. 1.85 뉴스 1.85로 1.8, 그러니까 계속 적자였다가 1.8억,
1.75억 흑자 전환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움직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뭐 피러스 헬스케어도 많이 빠진 종목 중에 하나죠. 예전에 이제 소위 얘기해서 코로나 때 급등을 했다가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0원짜리가 9,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2,000원대에서 왔는데 뭐 이런 거는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보통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리 종목 같은 경우는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한국경제TV. 자, 한국경제TV 오늘도 살짝 올랐죠. 자, 오늘도 지금 3% 올라오는데 시간으로 2.9% 상승을 했습니다. 한국경제TV는 윤석열 관련한 종목이에요. 전 회장 송재조, 전 회장이 한국경제TV 전 회장이 충암고 출신으로 해서 윤석열 동문 이슈로 해서 윤석열 테마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아까도 제가 이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윤석열 테마 중에서 강한 것들만 이렇게 좀 추려드린 게 있어요. 그것만 보셔도 충분하고요. 새로운 테마들 뭐 이거 말고도 수십 종목이 더 있어요. 뭐 수십 종목이 더 있는데 그거 다 보려고 그러지 마시고 강한 종목들, 올라오는 종목들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대충 봤을 때 내일 뭐 움직임 나온다 그러면은 일단 성호전자, 그죠? 성호전자랑 금강철강 요 두 종목은 봐도 될 것 같은데 나머지는 다 단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관련한 테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서현탄 메탈, 서현탄 메탈이 지금 대장이죠. 서현탄 메탈이 대장이기 때문에 서현탄 메탈, 그 다음에 덕성, 그 다음에 서현, 얘네들이 움직임 나오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움직이는 걸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 두 종목 보시고 펜엔터테인먼트까지 뭐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KCC건설 실적이나 요거는 단발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2021년 3월 5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주식 특강, 주식 스탑로스 사용법 같이 첨부해 드릴 테니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성투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시고요.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탑로스와 주식 스탑 주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분이 만약에 스탑로스를 모른다, 주식 스탑 주문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식 스탑 주문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스탑로스를 모른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분은 지금 돈 벌 의지가 없다, 저분은 단기 매매를 해가지고 돈을 벌기 힘들다,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스탑로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뭐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은 안전벨트예요. 안전벨트. 자, 주식을 하는 사람, 차를 운전할 때 여러분들 중에서 안전벨트 안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100%예요. 딱 타면 저 포함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안전벨트를 합니다. 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안전벨트를 안 하면 거의 다치죠. 크게 다치죠. 안전벨트를 하면 뭐 안 다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게 다칩니다. 자, 스탑로스 같은 경우는 주식계의 안전벨트예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들어갔는데 갑자기 종목이 확 빠지거나 아니면 종목이 갑자기 밀려요. 그럴 때 내 의지, 그러니까 내가 매도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사이에 스탑로스는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급등하는 종목을 들어가고요. 요즘은 이제 상한가가 30%로 바뀐 다음에 실제 15%나 20%에 들어가도 먹을 게 있어요. 특히 15% 넘어가서 제대로 잡으면 한 22, 3%까지는 7, 8%를 먹을 수 있습니다. 2, 3%짜리 들어가서 10% 먹는 것만큼 먹을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스탑로스를 갖다가 사용을 안 하고 단기 매매를 들어갔다가 뭐 밀렸다 그러면 꼼짝없이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테마주 같은 거 할 때 갑자기 테마주의 대장주가 밀려요. 그런데 나는 미리
매도를 못하고 매도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쭉 밀려버립니다. 이번 주에도 테마가 돌았죠. 지난주에 테마 강의를 해드렸지만 이번 주에는 무슨 테마가 돌았죠? 무슨 테마가 돌았어요? 자, 이거 모헨즈, 그죠? 모헨즈. 그 다음에 페이퍼 코리아 이런 것들. 자, 뭐죠? 새만금 쪽이죠. 새만금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돌아올 때 고점에서 무너질 때 보면 고점에서 무너질 때 여기서부터 예를 들면 고점에서 무너졌다. 고점에서 무너졌다. 여기서 1850원부터 무너져 가지고 1725원까지 약 150원 정도가 빠졌으면 180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가 빠진 거예요. 그럼 분봉상으로 몇 분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딱 10분 만에 10% 빠진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이거를 손절을 안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들어간 사람들 거의 다 물렸죠. 그죠? 거의 다 물렸어요. 왜? 많이 빠졌으니까. 윗꼬리 단 거는 거의 다 물리는 사람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페이퍼 코리아도 많이 뭐 했지만은 뭐 포시에스 같은 거, 이런 거, 윗꼬리 단 종목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먹을 기회가 있고 충분히 상승을 했는데, 자, 이런 거요. 이게 1분 봉 차트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도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1분 만에 10%가 빠져버렸습니다. 여기서 올라올 땐 좋아요. 올라올 때는 뭐 손절을 안 잡고 뭐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사고를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스탑로스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스탑로스를 갖다가 좀 넓게 하건 좁게 하건, 그러니까 뭐 2%의 스탑로스를 잡던 아니면 뭐 7, 8%의 스탑로스를 잡던, 그거는 여러분들의 개성이고 특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정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항상 만약을 대비해서 잡아놓고 있는 게 훨씬 더 좋다.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한 거 위주로 해가지고 교육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참고를 하셔서, 네, 여러분들이 설정을 잘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일단 스탑로스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탑로스 사용법. 자, 삐용, 넌 잠깐 빠져있고. 자, 스탑로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이게 스탑로스라는 겁니다. 키움증권 위주로 되어 있고요. 아이고, 왜 안 올라와? 네. 자, 키움증권 위주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이제 스탑로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보유 종목 스탑로스, 잔고 편입 스탑로스가 있습니다. 그쵸? 자, 보유 종목 스탑로스는 여러분들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거누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서부터 일단 스탑로스의 기능부터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죠. 자, 기능을 갖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드가 어딨어? 자, 스탑로스라는 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주가가 이렇게 움직임이 없다가 저희가 이제 제가 매매를 하는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툭 튑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하겠죠. 매수를 하면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제 얘기를 해드리면 여기에 스탑로스가 딱 걸립니다. 몇 퍼센트는 이제 그때그때 틀리긴 하겠지만 지금 보통 2%에서 3% 정도 잡으면 돼요. 2%에서 3% 정도 스탑로스로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종목이 올라간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안전벨트는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죠? 자,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올라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음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음봉이 나와서 이렇게 빠져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자동으로 손절이 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스탑로스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보유 종목 스탑로스라는 게 있고요. 잔고 편입 스탑로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유 종목 스탑로스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A라는 종목이 지금 3,000원에 매수가 됐습니다.
자, 3,000원에 매수가 됐는데, 이거를 갖다가 내가 뭐 2,900원 정도에, 예, 손절을 잡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그냥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네. 그러시면 돼요. 그리고 스탑로스가 밑으로 자르는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익절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3,000원짜리 이 주식이 위로 올라가서 한 3,200원 정도 되면 자동으로 챙겨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자, 지금 3,000원짜리를 갖다가 2,900원이면 잘라라. 이거는 타이핑을 하면 돼.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네, 어떻게 3,200원이면 자동으로 챙겨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스탑로스입니다. 그래서 요런 기능을 갖다가 보여주는 게 스탑로스인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갖다가 이제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보유 종목 스탑로스, 지금 종목이 하나도 안 나와 있죠. 이건 지금 교육용이기 때문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종목이 있어요.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3,000원짜리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손실 제한이라는 게 이게 바로 스탑로스입니다. 자, 손실 제한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얼마에 한다? 2,900원에. 종목은 여기에 이제 딱 찍어야겠죠. 종목을 찍어서 손실 제한 2,900원에 하고, 매도 100% 뭐 자동 주문. 수동과 수동은 메시지가 떠요. 매도하시겠습니까? 라고 메시지가 뜨고요. 자동은 알아서 처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동과 자동을 갖다가 선택을 하시면 돼요. 뭐 자동으로 하려면 뭐 하라고 떠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면 이제 얘는 무조건 자동으로 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매도 가능 수량 100% 뭐 이렇게 해서 쭉 하면 돼요. 뭐 다른 거는 복잡한 거는 할 필요가 없고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는 매도를 갖다가 얼마나 할 건지, 100%를 할 건지 50%를 할 건지, 이렇게 뭐 몇 주 금액 뭐 이런 거 잘 안 써요. 실제 쓰는 거는 몇 퍼센트, 내가 지금 50%를 매도를 할 건지, 아니면 손절을 갖다가 뭐 100%를 할 건지 30% 할 건지, 그것만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통으로 할 거냐 시장가로 할 거냐. 나머지 여기에 여러 개 있는데 이거는 안 사용합니다. 이거는 안 사용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보통가로 할 것이냐. 보통은 여러분들이 뭐 정해준 가격, 그냥 보통 일반적인 가격으로 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현재가 도달하면 여기에 얼마 뭐 이렇게 딱 해놓으면 그냥 현재가에 그냥 매도가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수매도를 보통가로 하죠. 그죠? 일반적으로 보통가로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보통가 일반적으로 매매를 할 때, 매매 어딨어? 미니 매매.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통가로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보통가로. 자, 그 다음에 시장가가 있습니다. 시장가는 말 그대로 여기에 걸리는 순간 그냥 시장가로 던지겠다는 거예요. 요 보통가와 시장가의 차이나 아니면 주의사항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거 쭉 해서 뭐 나머지 이렇게 쭉 해서 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딱 떠요. 자, 이게 이제 손실 제한이고요. 이익 보전은 안 씁니다. 이익 보전은 잘 안 써요. 이거는 실제 잘 안 쓰고요. 이익 실현은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얼마였죠? 3,200원이 오면 이익 실현하겠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뭐 자동으로 해서 100%를 하던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이익 보전이라는 거는 왜 안 쓰냐면은 이거는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익 보전 대신 제가 요거는 주식 스탑 주문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 이익 실현 그 다음에 손실 제한 요 두 가지만 사용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여기서 감시가 항상 시작되어 있어야 돼요. 감시가 시작되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전체 조건 감시 시작 누르면 감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안 되면
감시 시작이 안 돼 있으면 스탑로스 안 걸립니다. 아셨죠? 여기가 감시 시작이 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렇게 빨간, 이렇게 파란 요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렇게 돼야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스탑로스가 안 돼요 그러시는 분들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시작이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설정을 잘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게 감시가 반드시 시작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개별적인 보유 종목 스탑로스는 여러분들이 일일이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것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주문 구분에 보통가와 시장가를 좀 구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조금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가와 시장가를 갖다가 왜 구분을 해야 되냐면은, 저는 시장가를 안 사용합니다. 시장가를 사용을 안 해요. 왜? 자, 주가가 이렇게 급등락했을 때 탁 터치한 다음에 움직임이 나오는데, 보통 시장가라는 거는 하한가에 던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장가는 하한가에 던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예, 하한가에다가 던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물론 하한가에 하한가 가기 전에 물량이 많이 있으면 거기에 걸리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물량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보통가에 다 걸려요. 예, 보통가에 웬만해서는 다 걸립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스탑로스에 안 걸린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경우죠. 자, 나는 여기다가 스탑로스를 딱 걸어 놨습니다. 스탑로스를 딱 걸어 놓고 내가 지금 만주를 가지고 있어요. 만주. 예, 만주를 가지고 있어요. 뭐 한 1000주만 상관없다. 1000주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올라와서 내가 스탑로스를 이제 여기다 걸어놨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누가 한꺼번에 한 10만 주를 던져버렸습니다. 아까 같은 진짜 장대 음봉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실제 어디서 걸리냐면은 그냥 통과해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2,900원에 1000주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2,900원 매도에 그냥 걸려 있어요. 얘가 여기서 다시 올라온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여기서 이제 올라온다 그러면은 챙겨질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여기서 그냥 이렇게 빠져버리면 내 거는 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예, 요거는 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가로 걸어 놓는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장가. 참, 시장가로 걸던 안 걸던 그거는 좀 모아주면, 예전에 저는 좀 아픈 기억이 있어요. 갑자기 확 물량이 빠져가지고 순간적으로 해서 내게 시장가로 해서 매도가 됐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급등을 해서 이런 거. 특히 요즘 같은 때 SP뉴스 경험하신 분들 있죠? SP뉴스 막 이렇게 요동치는 거, 뭐 10% 정도 위아래로 막 튀는 거,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오히려 시장가보다는 지정가가 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정가와 시장가의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여러분들이 알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것만 아니라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정가로 사용합니다. 지정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예, 잠깐만요. 자, 지정가로 딱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보통가죠. 보통가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한 건 없습니다. 아셨죠? 자,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사놓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럼 보통 종목 스탑로스를 따로따로 설정해야 되나요? 당연합니다. 이거는 개별적으로 다 설정하셔야 돼요. 개별적으로 다 가격으로 설정하시거나 퍼센트로 설정하시거나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을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자, 그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보통 스탑로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잔고 편입 스탑로스라는 거예요. 자, 잔고 편입 스탑로스 같은 경우는 지금은 1%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이거를 기본적으로 3%로 해놓으라고 합니다. 예, 3%로 해놔요. 자, 자동 주문으로 해가지고 딱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거에 어떻게 되는지 보이시죠? 자, 이거 왜 3%로 안 바뀌었어? 3%로 수정. 3%로 수정. 예, 수정한 다음에 자동으로 예, 딱. 자, 지금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종목을 사기만 하면 무조건 3%에 자동으로 손절이 된다는 거예요. 아, 지금 수정으로 되어 있네. 왜? 자동으로 해놨는데? 잠깐만요. 왜 수동으로 되어 있지? 자동으로 했는데?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자, 종목 추가, 손실 제한. 예. 이거는 무조건 퍼센트로 해야 돼요. 틱으로 하거나 원으로 하면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은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다중 주문. 그죠? 자동 주문하고 요거를 조건을 추가. 자, 그럼 이렇게 되죠. 자, 지금은 감시가 시작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요거까지 하면 감시가 시작이 된 거예요. 딱 항상 요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감시 중이라고. 모든 종목 3%에 자동으로 100%. 요게 기본입니다. 요게 이제 추가적으로 다양하게 사용을 하는 방법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은 다양하게 이제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은 일단 이게 기본이에요. 아셨죠? 자, 모든 종목 3% 자동. 3%를 하던 4%를 하던 1%를 하던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손실 제한을 갖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른 거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거 뭐가 아까랑 별로 없죠? 매도 가능 수량 나는 50%만 하고 싶어요. 50% 가능합니다. 조건 수정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50%만 예, 자동으로 나갑니다. 그쵸? 자, 보통 시장가 아까 설명을 해드렸고요. 나머지는 안 건드립니다. 금액으로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자, 요렇게 해서 쓰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를 갖다가 딱 해서 보시면 기본적인 거를 갖다가 설정을 해 놓고 요거를 갖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요거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지금 보시면 예, 단일가로 정해 놓은 겁니다. 그쵸? 단일가로. 그런데 제가 이제 교육을 하거나 그럴 때는 분할 매도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종목이 움직임이 없다가 여기서 이제 갑자기 수급이 탁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바로 예, 매수를 하면서 손절이 3%에 딱 걸립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예요. 그쵸? 3%.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분할 매도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시장에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육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손절도 분할가해서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거를 갖다 3%에다 안 하고 자 2%에 하나를 걸고요. 2%에 50%를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4%에 나머지 100%를 거는 거예요. 4%에 여기에 50% 하면 25%는 남아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여기는 100%를 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자, 종목이 2% 오면 50%가 잘릴 거고요. 4%가 되면 청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3% 찍고 올라간다 그러면 뭐 수익이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요거는 일단 지워야 되죠.
왜 같이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손실 제한 아까 얘기했듯이 2%에 50%를 자동으로 해서 현재가에 매도를 친다. 조건 추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손실 제한에서 뭐 아까 얘기했듯이 4%에 매도 100% 자동으로 해서 종이 추가한다.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종목이 2%에 되고 4%에 되고 그렇습니다. 자, 계좌는 상관이 없어요. 계좌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자동적으로 계좌를 갖다가 하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계좌를 갖다가 구분을 하려면 여기에 계좌 구분별로 해서 계좌를 갖다가 구분해서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종목은 모든 계좌에 똑같이 걸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에 다 똑같이 걸리고 여기에 계좌 구분별, 이게 이제 제가 하면 아마 계좌가 나올 것 같아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계좌 구분별을 딱 하면 한 계좌만 설정이 가능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중장기 종목은 그냥 놔두고 단타 종목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요걸 한번 눌러보세요. 제가 지금 잠깐만요. 밖으로 빼서 한번 눌러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아, 됐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좌만 딱 해놓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계좌가 여러 개 있으면 여기 다 뜰 겁니다. 아셨죠? 저도 4개인가 계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떠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오케이. 좋은 질문 좋습니다. 자, 계좌가 한 개 있는 분들은 건드리실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 그 잔고 편입 시 스탑로스에 이게 있고, 이익 보존은 이건 잘 사용을 안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 사용을 안 합니다. 이익 실현 같은 경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익 실현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한 10%만 올라오면 전부 다 이익 실현을 하고 싶어. 그래서 자동으로 해서 100%로 종목 추가. 딱 이렇게 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뭐 나는 모든 종목을 갖다가 10%만 먹으면 땡큐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물론 나눠서도 할 수 있겠죠. 나눠서도. 자,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두 개를 갖다가 이제 복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두 개를 갖다가 복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은 요거는 조금 보드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고민을 해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나는 회사를 다녀요. 직장인들. 그죠?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급등하는 거를 잡아놓고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놓는 거냐면은, 예를 들면 위로 한 5%만 오면 먹고 5%만 하면 먹고 수익을 챙기고, 그죠? 5%를 하면 수익을 챙기고, 그냥 뭐 2%가 마이너스 2% 되면 그냥 손절을 해라. 이거 가능하겠죠? 그죠? 자, 이거를 갖다가 예를 들면 하나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쵸? 이렇게 된 거는 지금 가격이 이 중간일 거 아니에요. 이 중간인데 5% 수익이 되거나 마이너스 2% 되거나 딱 한가면 돼요.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나머지는 다 없애고요. 다 없애고, 자, 여기다 이제 뭘 하냐? 아까 얘기했듯이, 자, 손실 제한은 2%, 이익 실현은 5%.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이렇게 하고 자동으로 해놓고, 야, 이제 마음껏 일 보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놓고 종목을 사놓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일하셔도 됩니다. 갔다 와보면 둘 중에 하나겠죠. 아주 특별한 케이스 경우 아닌 경우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두 가지 중에 하나. 종목이 여기에 있거나 종목이 없거나. 있으면 뭐 이 가격대에서 이 중간에서 움직임이 없었단 얘기고,
예, 그쵸? 만약에 이렇게 놔야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없어졌다 그러면은 이익절이 됐거나, 예, 손절이 됐거나, 그쵸? 예,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렇게 시작을 해 놓으면, 예, 요렇게 시작을 하면, 이제, 모든 게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렇게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여기 또 있다. 뭐 있나요? 트레일링 스탑이라는 게 있어요. 트레일링 스탑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키움증권에서 더 추가적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우리가 익절 보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은 이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예요. 자, 내가 종목을 3,000원에 삽니다. 3,000원에 샀는데 3,000원에 사가지고 얘가 3,100원을 넘으면 3,050원에 익절을 걸겠다.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3,100원이 안 넘으면 트레일링 스탑은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질나게 복잡해요. 안 씁니다. 이거 설정하고 뭐하고 있는 동안에 예, 머리 돌아버립니다. 그럴 시간에 있으면은 예, 단타 하나 더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래서 트레일링 스탑 안 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실 분들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질문 들어왔습니다. 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서 자, 모바일 스탑로스 가능한가요? 안 합니다. 모바일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질문. 만약에 HTS를 끄게 되면 내일 아침에 다시 감시 지작을 해야 되나요? 밤에 HTS 아침에 시작이 될 때 HTS는 전부 다 수동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수동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침에 전부 다 수동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수동으로 해서 아침에 시작을 딱 하면 튕겨나가는 것들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키움증권에서 이제 얘기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뭐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수동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수동으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 되면 자동으로 다시 전환을 해 놔야 돼요. 모바일이 가능해요? 모바일 스탑로스가 가능해요? 야, 매니저님 이거 확인 좀 부탁드려요. 저는 안 되는 걸로 여태까지 알고 있었는데 모바일 스탑로스가 된다고 그러면 모두 예, 제가 공부를 해서 올려드려야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키움증권이 돼요? 아, 자동 감시 주문으로 하면 된다는데 요거는 제가 제가 한번 공부를 해가지고 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감시 주문은 약간 틀린데 어쨌든 스탑로스처럼 사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그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하나 들어올 만한 게 있습니다. 뭐죠? 자, 스탑로스는 HTS를 갖다가 켜놔도 작동을 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스탑로스는 HTS를 꺼놔도 되나요? 라는 분들이 계세요. 꺼놓으면 안 됩니다. 스탑로스라는 구조 자체가 이 구조 자체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여러분 PC에 세팅을 해 놓습니다. 그쵸? PC에 가격을 세팅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그게 증권사 거래소에다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에 PC에 세팅을 해 놓으면 그 세팅된 가격을 갖다가 딱 찍어 놓고 얘가 왔다 갔다 하다가 가격이 올라게 옵니다. 가격이 오면 얘기 들으세요. 자,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잠깐만요. 얘기 좀 들으세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게 걸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HTS를 꺼놓으면, 그러니까 PC를 꺼놓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하다 보면 새롭게 HTS에 붙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죠? 자, 주식 자동 감시 주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주식 자동 감시 주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그 가격에, 그러니까 HTS를 꺼놔도 그 가격만 오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거는 이 스탑로스가 HTS를 꺼놔도 된다고요? HTS가 꺼놔도 된다고요? 진짜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여태까지 안 됐습니다.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돼요? 그래요? 그럼 이 데이터가 키움증권 데이터에 남아있다는 얘긴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요거는 매니저님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일단은 안 되는 걸로 일단은 안 되는 걸로. 예, 만약에 되면은 잠깐만요. 제가 이거는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야겠다. 왜냐면은 이게 시간이, 자, 지금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좀 헷갈려 하지 마세요. 스탑로스는 컴퓨터가 끈 상황에서는 되지 않는다고 키움증권, 예, 거기에 보면 Q&A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웅몬4나 번개3에서는 일단 지원이 안 됩니다. 대신 이게 있어요. 자, 이게 있습니다. 요거는 주식 감시 주문이라는 거예요. 자동 감시 주문. 이거는 다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까 지금 얘기했던 30일 동안에 그 가격이 안 오면, 그 가격이 오면 이거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서버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요거 두 개를 갖다가, 이거는 새로 나온 기능이에요. 예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번개3가 나오면서 혹은 영문4가 나오면서 새로 붙인 거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랑 주식 스탑로스랑 주식 자동 감시 주문과의 차이점은 기간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HTS 이제 두 가지를 일단 스탑로스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자, 스탑로스는 컴퓨터를 켜놓고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낮 기간에 예를 들면 3,000원에 스탑로스를 걸어놨어요. 지금 가격이 3,100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점심시간에 껐어요. 컴퓨터를 껐습니다. 컴퓨터를 갖다가 꺼구는데 컴퓨터를 끈 상황에서 정가에 2,900원이 왔어요. 그래도 이거는 그냥 남아있습니다. 아셨죠? 예. 30일 되는 거 추가 옵션 아닌데 기본이 30일 아니에요 이거? 좀 확실치 않은 건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아셨죠? 예. 됐죠? 자, 일단은 예, 여기에 30일 동안 된다는데 그게 또 옵션이라고 얘기하면은 뭐야, 이건 또 다른 거라니까. 예, 그래요. 유효기간 30입니다. 30. 됐죠? 예, 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아는 데까지만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래서 없어지지만, 아까 얘기했던 주식 자동, 그거는 주식 자동 주문 같은 경우는, 자동 감시 주문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설정을 해놓고 뭐 2,900원에 설정을 해놓고 손절을 잡아놓고 지금 3,000원인데 2,900원에 설정을 해놓고 그게 뭐 일주일 뒤에 걸리든 뭐하든 한 달 이내에 지금 써져 있는 게 한 달 이내니까, 그쵸? 한 달 이내니까 한 달 이내에 종목이 여기에 걸려버리면 무조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휴가를 간다,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내가 컴퓨터를 끄고 업무를 봐야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 감시 주문에다가 해놓고 가는 게 됐죠.
그쵸? 예,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HTS를 갖다가 HTS 중에서 이제 스탑로스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실제 제가 쓰는 거는 딱 하나예요. 스탑로스에서 쓰는 거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은 솔직히 익절도 스탑로스를 사용 안 하고요. 저는 손절만 사용을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저는 손절만 사용해요. 왜? 익절은 내가 종목을 보고 있다가 매도를 치면 되니까. 익절이 아니라 챙기는 거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익절은 또 다른 걸 써요. 그래서 손절을 하는 용도로 쓰는데, 실제적으로 기본적으로 한 3%에 걸어 놓습니다. 걸어 놓고 하는데, 예전에는 손절을 잡을 때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3%나 그렇게 걸어놓고 할 거예요. 근데 3%가 올 때까지 기다리진 않아요. 자, 종목이 되면 3%에 자동으로 걸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움직임이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서 갑자기 확 수급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예, 들어오면 여기서 매수를 합니다. 그죠? 매수를 한 다음에 여기에 자동으로 스탑로스가 걸리게 만들어 놔요. 이게 이제 3%든 뭐 4%든 딱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이 만약에 약해지거나 아니면 뭐 흐물흐물해진다 그러면은 반매도를 쳐요. 왜? 3종 세트를 사용하시면 반매도가 쉽거든요. 그래서 반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맥점이 가까워지면 이 가격을 갖다가 잡아서 여기다가 손절을 겁니다. 자, 실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전에서 어떻게 하느냐. 자, 종목이 여기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을 한 거, 이런 거는 빼놓고 다른 종목을 좀 해보죠. 저희가 매매를 한 종목, 모헨지 같은 거. 예, 모헨지 금요일날 매매를 했죠. 자, 이거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 모헨지라는 종목이 지금 움직임이 없습니다. 자, 모헨지라는 종목이 거래량이 없다가 여기서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올라왔습니다. 4%짜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거 매수 들어갑니다. 무조건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딱 매수를 하겠죠. 매수가 3종 세트에 걸리니까 매수를 할 겁니다. 매수를 했는데 예를 들면 3%를 딱 찍어놨는데 3% 가격이 여기에 딱 걸릴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에 걸릴 수 있어요. 그림만 보세요. 그림만. 그러면 지금 물론 이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려도 되겠지만, 요즘 최근에 스탑로스, 그러니까 맥점을 잡는 기준을 갖다가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 맥점 라인보다는 이 거래량, 장대 거래량이 나온 그 밑에 마이너스 1호가를 갖다가 손절로 잡습니다. 그러면 이 최저점이 6,430원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6,420원에 걸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 최저점, 거래량 터진 최저점이 6,410원이에요. 그러면 6,400원보다는 10원 정도 더 밑에서 6,390원에 걸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거래량이 터진 다음에 이 밑에다, 한옥가 밑에다 걸어 놓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손절을 3%를 걸어놨는데 그 3%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단타를 치거나 스캘핑 하시는 분들은 딱 여기서 음봉 떨어지면 바로 청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 이 종목이 급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샀는데 갑자기 여기서 음봉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딱 음봉이 떨어지면 이거 던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딱 산 다음에 일단 안정이 되면 여기다 딱 스탑로스를 걸어 놓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탑 되겠죠. 스탑로스에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어쨌든 그때그때 상황이 틀리긴 한데, 내가 스탑로스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스탑로스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일단은 3%나 4% 내가 원한 가격을 정해놓고, 일반적으로 이거를 사용 안 합니다. 개별 종목은 이제 나중에 사용하고, 잔고 편입시 스탑로스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3%짜리를 해놓고, 손실 제한 3%를 해놓고, 자동으로 해놔야죠. 자동으로 해놓고 조건 추가를 해놓고 3%를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매수가 되면 종목 스탑로스에서 가격을 갖다가 바꿉니다.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뭐 2930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요. 그렇게 사용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는 완전히 이 스탑로스는 뭘로 사용하냐면은 급락했을 때 사용하는 방법, 그렇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익절이나 아니면 챙기는 거는 여기에 보면 주식 스탑 주문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주식 스탑 주문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월요일날 8시 반에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오시면 되고, 혹시 질문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 문의해 주십시오. 스탑로스에 대해서 궁금한 거 올리셔도 되고요. 뭐 다른 것들 올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 올려주시면 되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성취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셔서 수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